인간과 파충류의 하이브리드 종 랩틸리언. 수많은 랩틸리언 미스터리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랩틸리언을 믿으시나요? 저희는 과거 방송에서 랩틸리언의 증거다라고 나왔던 영상들을 분석해 실제로는 전부 조작이거나 잘못된 영상이다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 랩틸리언의 성지, 랩틸리언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그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1988년에 그 영상을 확보해 여러분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이브리드 종 랩틸리언은 존재할까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비숍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엔 한 괴 생명체에 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당시 이 괴 생명체를 직접 목격했다라고 얘기하는 실제 경찰관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1988년 한 아이와 아버지가 직접 경찰관을 찾아오게 됩니다. 아들의 이름은 데이비스. 자신이 2주 전에 겪었던 무언가 이상한 경험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죠. 2주나 지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건가?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당시에 자신이 보고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미쳤다, 그리고 믿지 않을까봐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했던 경찰은 아이 자체도 너무나도 말끔한 아이였고 부모님의 평판도 지역사회에서 좋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괴 생명체가 자신을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이비스. 그때 이 경찰관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신도 2주 전부터 한 괴 생명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1988년 6월 30일 데이비스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 버거 가게에서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마친 시간은 새벽 1시에서 2시경이었죠. 차를 몰고 집을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립니다. 결국 비포장도로에서 차량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트렁크에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 그렇게 타이어를 교체하고 터진 타이어를 트렁크에 싣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무언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얼핏 봤을 때도 키는 약 7피트, 2m 13cm가 넘으며 굉장히 빨간 두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깜짝 놀란 데이비스는 바로 차에 탑승해 겁에 질려 그대로 달아나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괴 생명체는 쫓아와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었죠. 차문을 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볼 수 있었던 것, 이 괴 생명체의 피부가 녹색이라는 것, 그리고 손가락이 3개였고 굉장히 길었으며 손톱이 뾰족하고 검은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괴 생명체로부터 빨리 피하기 위해 차를 모는데 이때 갑자기 괴 생명체의 소리가 천장에서 들립니다. 쾅! 바로 천장으로 올라가 날카로운 손가락으로 앞과 뒤를 잡고 그대로 따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데이비스는 너무 당황해 괴물을 떨어뜨리기 위해 방향을 계속해서 틀고 있었죠. 그 이후 브레이크를 밟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살아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차를 후진해 전속력으로 질주해 집을 향하게 됐죠. 그 순간에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시속 35마일, 40마일, 50km가 넘는 그런 속도였음에도 따라오고 있었죠. 백미러를 향해 봤을 때 점차 속도가 올라가자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도착해 울고불며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아이를 진정시키는 데만 2시간이 걸렸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겪었던 그 경험담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했던 겁니다. 아버지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믿어야만 했지요. 차가 전부 찢어져 버린 겁니다. 사이드미러는 무언가 이상한 생명체가 잡아서 부러진 게 아니라 휘어진 것처럼 모양이 보였고,
그리고 천장, 지붕부터 모든 데 긁히고 파인 흔적들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고민하다 아버지는 직접 경찰을 만나러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처음 수사관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서 네가 본 걸 한번 그려봐라 라고 이야기하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언론과 지역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유포되기 시작하죠. 알려진 건 크리스 데이비스의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지역방송국 라디오였던 WCOS는 이 생명체를 산채로 포획하면 100만 달러.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해도 약 13억 원에 육박하는 현상금까지 내건 상태였죠. 언론에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목격자들이었죠. 첫 번째 목격자는 당시에 비행기 짐을 싣고 이륙을 하려고 했는데 이륙을 하고 얼마 직후 고개를 돌려 밑을 봤을 때 뭔가 엄청나게 큰 물체가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한 목격자는 키가 엄청 컸다라고 기억을 하며 약 8에서 9피트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면 거의 키가 3m에 육박하는 겁니다. 잘못 봤나 싶어 점심을 먹고 늪지대를 둘러봤는데 나무 뒤에서 무언가 엿보고 있는 것, 처음 본 물체였으며 빨간 눈을 마주쳤다라는 증언이었죠. 그리고 2011년 놀라운 주장이 또 하나 공개됩니다. 이 여성은 매번 고양이 때문에 집 앞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담요나 음식들이 잘 있는지 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날은 전혀 다른 게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 있었던 것이었죠. 무언가 찢기고 핥힌 자국, 구멍 같은 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조각들, 파편도 함께 발견되었죠. 또한 이 차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혈액 샘플까지 확인이 돼 경찰이 채취해갑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않았죠. 실제 사람들의 실종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약 6명에서 7명 정도의 실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reptilian이 존재했던 걸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더 이상 목격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지역 주변 늪지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reptilian, 닉네임 리자드맨. 오랜 시간 동안 목격되지 않고 신화 속으로 잠들 것 같았는데 2015년 다시 등장합니다. 한 여성이 일요일 아침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갔었는데요. 나무를 따라 달리고 있는 이상한 생명체를 봐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꾸며낸 게 아니며 매우 신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 발견된 늪지대에서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사화되자 나도 사실 영상을 찍었다라는 한 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도 동일한 지역에서 봤는데 큰 사냥을 하다가 뭔가 갑자기 눈에 띄는 이상한 물체가 보여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그걸 보고 진짜라고 말은 해줬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부끄러울 것 같아 얘기를 안 하다가 실제 목격 사진이 뜨자 용기 내어 보낸다라는 익명의 제보자였죠. 이 모든 내용들, 그 오랜 시간 동안 비숍빌이라는 아주 작은 그 늪지대에서 발견된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reptilian, 그 reptilian의 실제 첫 번째 증거라고 알려져 있는 리자드맨. 리자드맨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 수많은 목격담과 증언들은 정말 맞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이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거 사진이나 영상을 보더라도 잘 보이지도 않고 흐릿하기 때문에 저게 나무인지 아니면 늪에 있는 넝쿨 같은 건지 쓰레기인지 아니면 한 사람인 건지 알 수도 없고 저 키가 정말 7피트, 2m가 넘는 키가 맞는지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미국의 UFO의 전설은 로스웰, 그 reptilian의 전설은 지금 이 비숍빌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화 같은 이런 내용, 하지만 수많은 목격담, 이걸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과거 reptilian에 대한 내용을 분석했기 때문에 그 reptilian의 시초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리자드맨에 대해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앞선 최초의 목격담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자동차를 뜯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 힘도 강하고 공격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과연 그 데이비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최초 데이비스의 목격담 이후에 굿모닝 아메리카, 오프라, 피플 잡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까지 수많은 언론들의 이야기는 항상 데이비스의 이야기로만 외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데이비스를 처음 만났던 경찰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항상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로 나왔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다. 결국 대중들은 엄청난 관심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이곳엔 분명 리자드맨, 랩틸리언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데이비스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갖지 않은 상태였죠. 저희는 그럼 데이비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1988년 발견 당시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그때 당시의 보안관이었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데이비스의 사진과 기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크리스토퍼 데이비스. 1988년 발견 당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에 인터뷰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언론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늪 근처에서 무언가 날카로운 것과 충돌했고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바퀴를 갈고 있을 때 거의 끝날 때쯤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빛이 비치는 그 밭 쪽을 보았더니 7피트 이상의 높이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약 25야드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고 눈이 붉게 빛나는 걸 보았습니다. 차로 달려가 잠그려고 하자 문손잡이를 열려고 해서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키가 너무 크다 보니 목 아래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3개의 큰 손가락, 길고 검은 손톱, 초록색 피부에 거친 피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모습, 그리고 옆에 있는 거울 쪽을 봤을 땐 녹색의 액체가 흐르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차 지붕 위로 뛰어올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뒤에 리자드맨의 손가락도 또 볼 수 있었는데 룸미러를 통해 뒷유리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1988년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내용은 2007년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비스 사망 2년 전 이야기였죠. 그리고 1991년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흔들리던 데이비스가 집에 도착해 아버지에 가서 차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봤는데 사이드미러가 거의 부서지기 직전이었고 지붕 쪽을 봤더니 페인트가 벗겨지고 천장 지붕이 찌그러진 것 같은 깊은 자국을 발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1988년 인터뷰 영상의 내용은 이 내용들과 사뭇 다릅니다. 저희는 1988년의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막 트렁크에 타이어를 넣었는데 그 물체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무 사이에서 나오는 걸 봤고 50야드 이상 떨어져 있었다. 약 2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 물체가 창문을 잡았고 도망을 치고 시속 40마일, 거의 60km 육박했을 때 나를 따라잡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백밀러를 무언가 봤더니 지붕 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생명체에 비늘이 있다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이 생물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녹색을 띠고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하나씩 합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보안관이 얘기했던 처음부터 끝까지의 진술이 일관적이다라는 말은 잘못됐습니다. 자, 물론 이런 진술 내용이 좀 누락되고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데이비스는 분명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늪지대, 정글 속에서 나무 아래 도마뱀 인간이 자신을 향해 쫓아오며 먼지를 날렸고, 그리고 축구장 길이의 절반, 50야드가 떨어진 곳, 그곳에서 달려오는 걸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축구장 절반 길이의 공간, 늪지대,
나무가 울창한 숲입니다. 그곳에서 어두운 새벽 2시경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도마뱀 인간이 있는데 먼지가 날린다라는 걸 과연 볼 수가 있을까요? 참 신기한 말입니다. 먼지가 피어나는 걸 보았다라는 그 주장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과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녹색의 흐릿함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걸 봐서 차를 운전해서 빠르게 도망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동차는 밤에 기본적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차량 후면에는 어떤 색깔의 불빛이 나오고 있을까요? 깜빡이를 킨다면 노랑, 주황 불빛이 나오겠지만 그냥 기본 미등 상태라면 분명 흰색이 아닌 빨간색입니다. 기본 색깔이 빨간색이라는 것이죠. 데이비스의 차 뒤로 쫓아오면서 갑자기 잡았는데 그게 녹색이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데 데이비스 차 바로 뒤에 붙어서 색깔이 투영되는 물체한테는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섞이게 됩니다. 그럼 녹색과 빨간색이 섞였는데 어떻게 녹색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RGB라고 부릅니다. 빨간색과 녹색은 전부 다 원색이지요. 빨간색은 밝은 녹색 물체와 부딪히게 되면 노란색을 띠게 되고 빨간색이 어두운 녹색 물체와 부딪히게 되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진짜로 본 게 맞다면 노란색이다 혹은 검은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녹색에 가까운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랩틸리언이 녹색이라고 주장하는 게 여기서 나온 내용 같지만 실제로 녹색을 볼 순 없습니다. 그 어두운 날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새벽 2시 늪지대. 빛이 거의 없는 가로등도 없는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날씨를 확인해보면 보름달이 있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달빛에 반사돼서 구름이나 나무에 차단되지 않은 빛 때문에 물체가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50야드가 떨어진 걸 물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50야드가 떨어졌는데 키가 7피트다. 사실 좀 믿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7피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데이비스가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1988년 차는 스마트키가 아닙니다. 차량 키를 갖고 있다고 차문이 덜컥 열리고 시동 버튼을 눌렀다고 바로 걸리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25야드, 50야드 어쨌든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리고 차가 시속 40마일로 달리고 있을 때쯤 따라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분명 남겼습니다. 데이비스가 직접. 그럼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계산해보면 데이비스가 차 안에서 봤던 그 물체로부터 그 물체가 도착하는데 5초 걸려야 됩니다. 자, 그럼 그 5초를 얘기해보겠습니다.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내렸습니다. 무언가 나를 쳐다보고 뛰어오는 먼지 구름을 봤다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서 운전석으로 들어가는데 운전석으로 들어가 문을 열기 전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고 문을 잠그고 자동차 기어를 내고 속도를 내서 40마일까지 가는 게 5초가 안 걸려야 합니다. 이게 5초 안에 가능한 이야기인 걸까요? 물리적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랩틸리언이면 가능할 수 있어. 랩틸리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인 목격자 데이비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데이비스는 이 많은 동작을 5초 이내에 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 이게 됐다면 실제 랩틸리언은 데이비스여야만 합니다. 데이비스는 2009년 사망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망했죠. 자신이 본 건 랩틸리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의 말이 진짜다라고 믿는 그 경찰관의 이야기 중 또 하나,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말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데이비스가 받았던 당시의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가 무한도전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떤 물체에 손을 올리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그런 거짓말 탐지기, 바로 개인이 운영하는 거짓말 탐지기였습니다. 당시 데이비스의 말이 엄청나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방송사에서 데이비스를 출연시키기 위해 만든 비공식 테스트였죠.
다시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는 홍보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분명 자동차에 엄청난 손상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이비스. 그런데 참 웃긴 것 중에 하나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경찰관도 보안관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술 내용들, 찍었던 연도마다 말이 바뀝니다. 처음 인터뷰에서는 천장에 올라갔다 정도, 그리고 옆에 창문을 열려고 했다 정도의 흔적을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이드미러가 찌그러져 있었다, 천장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죠. 그럼 궁금합니다. 2011년에 있었던 실제 랩틸리언의 기록이다, 리자드맨이 나타나서 차를 훼손하고 갔다라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선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물린 자국이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동그랗습니다. 자, 입을 벌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랩틸리언, 파충류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뒤에 안쪽에 있는 치아가 앞쪽보다 길 수는 없습니다. 뒤에도 길고 앞도 길면 입을 정확하게 다물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말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앞과 뒤의 치아의 모양은 달라야만 합니다. 헌데 이 자국은 무언가 우리에게 의구점을 던지게 됩니다. 위에를 물었으면 아래를 물어야 된다. 또 하나, 둥글게 물거나 이렇게 일렬로 문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도리어 이건 작은 구형물체, 무언가 단단한 작은 구형물체로 고속 충돌해서 뚫렸다라는 느낌이 아닌 이상 이렇게 뚫리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의 결론은 사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건 코요테의 피였습니다. 들짐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궁금합니다. 데이비스는 이 내용을 전부 만들어낸 내용이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끝내면 무언가 좀 찜찜하다라는 느낌입니다. 데이비스는 이미 고인이죠. 자신이 본 걸 진짜 믿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우연히 사고를 냈는데 그걸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데이비스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데이비스가 지나가던 길에 사람이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일날 데이비스의 펑크난 타이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루시어스 엘모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시어스 엘모어는 약 40에이커 정도의 버터콩을 기르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당시 수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이 콩들을 브라운타운 로드에 있는 헛간 건조 테이블에 옮겼고요. 그 건조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에어컨 장치를 설치해 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988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고가의 장비였죠. 자꾸 사람들이 엘모 형제 헛간에 와서 에어컨을 훔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도둑질에 짜증이 났던 엘모어는 밤새 그 에어컨 장치를 지켜야만 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당시에도, 그날도 똑같이 엘모어는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억하는 이유는 갑자기 차량이 앞에 서 있어서 저놈이 도둑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헌데 한 어린아이가 자신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엘모어는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안경에 데이비스의 차량 미등 빨간색이 반사돼서 그걸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분명 엘모 형제는 이곳에서 운영했던 건 사실이고 그날 자신이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랩틸리언의 조상격인 리자드맨, 그 리자드맨에 대한 진실은 어쩌면 데이비스는 믿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봤기 때문에. 하지만 이건 오해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이 오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UFO의 성지는 로스웰, 랩틸리언의 성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비숍빌. 지금도 여러분이 이곳에 방문하시면 이 랩틸리언이 그려진 많은 기념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reptilian의 모습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